들리지 않는 조용한 세상에 소리가 되어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손짓과 몸짓, 표정으로 소통하는 아름다운 언어. 수어를 통해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세상을 잇는 다리가 되어주는 고마운 사람. 잊고 내가 한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 모든 건 분명 달라지고 있었어. 내 세상은 널 알기 전과 후로 나뉘어. 안녕하세요. 원주 수화통역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화통역사 김주연입니다. 그냥 늘 저는 수어통역사라는 이 일과 수어가 그냥 제 생활의 일부 같습니다.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근 20년 좀 넘게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고 살면서 그냥 이 수어라는 언어를 제가 배운 거 하나지만 이걸 가지고 일도 하고 농인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농인들에게 필요한 통역을 하고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기를 그냥 수어나 이 수어통역사라는 직업이 저의 그냥 일상처럼 늘 저와 함께하는 그런 일과 그런 언어인 것 같습니다. 너를 들여다보고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서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차올라 나는 온통 너로. 언어의 장벽 없는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수어통역사 주연 씨의 하루를 따라가 봅니다. 원주시 인동에 위치한 한 건물. 이곳 3층에 주연 씨의 일터인 원주시 수어통역센터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11월 며칠인가요? 이곳에서 수어 통역을 비롯해 수어 교육, 농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기획 등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돕는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통역사는 농인이 사용하는 수어를 청인, 비장애인이 사용하는 저희가 사용하는 음성 언어로 전달을 해주거나 청인이 사용하는 저희가 사용하는 음성 언어를 수어로 농인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뒤늦게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면서 수화를 배우면 현장에 나가서 꼭 쓸 수 있겠다,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수화를 배우게 되었고요. 그 수어를 배운 게 계기가 되어서 이 청각장애 농아인협회 쪽에 취업을 하게 돼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수어를 처음 접하게 된 주연 씨는 졸업 후 농아인협회에 취업하면서 수어통역사의 길을 걷게 됐는데요. 그렇게 수어통역사가 된 지 어느덧 20년. 지금은 웬만한 통역은 문제없이 해내는 전문가가 되었지만 누구나 그렇듯 그녀에게도 올챙이 시절은 있었습니다. 그 청각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일을 할 때 어쨌든 이제 수어를 좀 잘해야지만 의사소통이 잘 되고 저희가 원하시는 바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처음에 저도 이제 기초반 배우고 졸업을 하고 그렇게 입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해서 제 능력이 부족해서 선배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상담을 하기도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능숙해지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농아인협회 쪽도 수어통역을 한 게 한 20여 년 가까이 되면에도 아직 제가 능숙하다고 말하기에는 좀 많이. 겸손한 주연 씨.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듯한데요. 아, 영상 전화가 왔네요.
휴대전화가 필수품인 시대가 되면서 이렇게 영상전화나 문자를 통해 수어 통역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 수어 통역사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그래도 뭐 한 7회? 영상 전화만.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영상으로 문의하신 분들도 계시고 문자로 보내서 저희가 문자로 답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손은 거들 뿐 표정으로 말하는 주연 씨. 예를 들어서 수어의 문법 중에 하나가 비수지라고 해서 표정이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좋다라는 수어인데 그냥 이게 좋아 이런 딱 단어의 의미가 가지고 있다면 좋아요 했을 때 제가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랑 좋아요 이건 이제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 예를 들면 이제 문법적인 걸 표현했을 때 제가 좋아요 이거와 비수지로 의문형도 할 수 있는 거죠. 좋아요 이렇게 눈빛과 몸의 움직임 비수지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가리고서는 정확한 의사 전달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통역할 때 마스크를 벗고 저희가 통역을 합니다. 손짓과 몸짓, 표정과 눈빛으로 말하는 농인의 언어. 수어도 여느 언어처럼 시대에 따라 말이 변하기도 하고 오래 쓰지 않으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더 정확한 통역을 위해 일하는 틈틈이 수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어가 언어다 보니까 새로 생기는 말들도 있고 변하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소위 수어 문법에 맞게 제대로 썼는지 또 그 수어 단어가 제가 들어가는 이제 뉘앙스에 맞게 썼는지들을 농인에게 또 여쭤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늘 합니다. 가장 최근에 배운 단어 하나만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가장 최근에 배운 단어요. 갑자기? 최근에 배운 건 아니지만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물어보니까 생각이 도망가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네요. 대표적인 수어들,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새로 나온 수어 같은 경우에는 쉽게 요즘 이제 많이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이런 수어들. 그다음에 뭐 와이파이 같은 것들도 예전엔 저희도 음성 언어로 쓰지 않았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는데 이런 것들을 농인분들에게 뭐 어떻게 쓰세요 했을 때 처음에는 수어들이 뭐 다양하게 뭐 이런 모양으로도 나오고 하다가 지금은 농인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런 식으로 와이파이 그림 이미지랑 좀 비슷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것들을 저희도 배워서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고향인 주연 씨는 원주로 이사를 오면서 이곳에서 일하게 됐는데요. 한솥밥을 먹은 지 언 10년. 가족보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며 동고동락해온 동료에게 그녀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든든한 선배라고 합니다. 좀 뭔가 힘든 일이 있거나 이럴 때 좀 많은 지지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고민 상담 같은 것도 잘해주시고 그리고 되게 항상 좀 긍정적이세요. 그래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서 조금 더 나도 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통역사입니다. 거기에 농인을 만나는 데 있어 부담을 갖기보다 뜨거운 마음과 진솔하다 보니 소통이 잘 되고 친분이 쌓여 모두 주연 씨를 좋아한다고 말했는데요. 그야말로 칭찬 일색이네요.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주연 씨가 나갈 채비를 하고 센터를 나섰는데요. 어디 가는 걸까요? 주연 씨가 도착한 곳은 원주의 한 상급 종합병원. 의료 통역을 위해 외근을 나온 건데요. 병원을 이용할 때 센터에 요청하면 수어 통역사가 동행해 통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은 황유원 씨 부부. 예약 시간에 맞춰 함께 이동하는데요. 농인분이 그 청각 검사를 다시 하신다고 해서 검사 때문에 오늘 통역으로 왔고요. 두 분은 이제 부부신데 부인분이 청각 검사를 하신다고 해서 이게 동행하고 오셔가지고 만나게 됐습니다.
청각 검사를 받기 전 위원 씨 부부와 잠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주연 씨. 병원은 수어통역사가 자주 가는 장소 중 하나인데요. 지역에 계신 농인분들이 이제 병원 통역이나 일상생활 통역 중에서 병원 통역을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료 상담은 전문적인 단어도 많고 통역하기 어렵진 않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통역하다가 제가 이제 듣고 이해를 해서 이제 어쨌든 전달해야지 좀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단어나 좀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제가 재차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꼭 여쭤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고 통역을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는 이 농인분들께서 다시 또 궁금한 게 없는지 한 번 더 확인을 시켜드리고 통역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함께 검사실로 들어가는 두 사람. 주연 씨가 있어 위원 씨는 불편함 없이 검사를 잘 받을 수 있었는데요. 농인에게 수어통역사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입니다. 편해요. 수어통역사가 오면 편하죠. 수어통역 없이 필담으로 하면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소통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수어통역사가 있으면 수어로 전달해주니 더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 수어통역 일정이 맞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제가 하는 수화 통역이나 또 조화 호흡을 맞춰서 하는 통역이 마음에 들어서 또 저를 찾아주신다는 건 통역사로 되게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정말 그 요청하셨을 때 통역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양해를 구하고 다른 급한 일이시면 다른 통역사에게 이제 일을 인계해서 진행하신다던가, 급한 일이 아니면 기다려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진행을 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즘엔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제 통역을 받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다려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통역사에게 연락을 해서 연계를 해서 이제 통역을 이용하시죠. 병원 통역을 마친 주연 씨가 이번엔 원주시 평생교육원을 찾았는데요. 오늘은 바리스타 교육이 있는 날. 수업에 참여한 농인 수강생들을 위해 주연 씨가 수어통역에 나섰습니다. 수어통역사는 농인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같은 존재이기에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고 있는데요. 농인들이 참여를 하시고 저희가 또 뭐 교육 진행하는 측에서 통역을 의뢰하면 저희가 통역사가 배정돼서 통역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뭐 미리 사전 지식을 가지고 뭐 현장에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생기는 상황도 사실 많아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사전 준비를 하면서 익히는 것들도 있고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저도 배우고 체험하는 것들이 많아서 수화통역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수어통역사로 보람을 느낄 땐 언제인가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또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뭐 큰 행사에서 멋있게 하는 통역들도 뭐 일을 하면서 저에게는 좀 많은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재미도 있겠지만, 그냥 농인들 일상에서 농인분들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니까 저희들에게 의뢰를 하고 통역을 또 동행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같이 해 나갈 때 제일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람찬 하루를 보내고 하루 일과를 끝마칠 무렵 반가운 손님이 센터를 찾아왔는데요. 노래 선물을 전하기 위해 찾아온 상준 씨를 밝은 미소로 맞이하는 주연 씨. 수어로 인사를 건넵니다. 공부해 오셨어요? 살짝.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리 예습을 해온 덕분인지 인사는 가볍게 통과하고 이름도 척척 잘 따라하는데요. 이제 자기소개 정도는 수어로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선생님께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빛이 들어오면 자연스레 뜨던 눈 그렇게 너의 눈빛을 보곤 사랑의 눈을 떴어 항상 알고 있던 것들도 어딘가 새롭게 바뀐 것 같아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만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평범했던 이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네, 이렇게 지금까지 너의 모든 순간이라는 곡과 네. 멜로망스의 선물이라는 곡을 제가 선물해 드렸는데 네. 어떻게 좀 잘 들으셨는지 한번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 일상의 큰 즐거움과 정말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선생님은 우리 청각장애인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 되시는 분이니까 또 그에 맞게 열심히 또 노래를 불러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선생님 앞으로 온 편지가 한 장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유경미님께서 써주신 손편지고요. 김주현 선생님, 지난번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선생님의 통역 장면을 보면 정말 감탄을 하게 됩니다. 모든 통역의 성의를 다하는 모습에서 늘 제가 믿고 부탁할 수 있어 든든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처럼 우리 힘이 되는 동료로 오래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장재식님께서 보내주신 편지 지금 좀 이따가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어떤 사이이신지 네,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지 어느덧 10년이 됐네요. 원주 회원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는 데 있어 회원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또 여러 현장 통역을 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인을 위해 잘 부탁합니다. 화이팅! 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분께서 좀 특별하게 이렇게 마음을 담아주셨는데 이렇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나 그런 게 있으시다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편지 적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유경미 부장님 같은 경우는 늘 정말 친구 같은 동료이자 선배로 제가 많이 믿고 따르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전에 그 얘기도 많이 나눴기 때문에 그 따뜻한 마음 잘 알고 있었지만 저희 장재식 지회장님께서도 편지를 써주실지 몰랐어요. 그분이 장재식. 예, 저희 기관의 대표님이신데 예, 평소 성격 같으면 안 하셨을 법한데 이렇게 이번 기회에 이렇게 마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시간들이 참 더 알차고 보람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주현 씨를 위한 마지막 선물을 풀어볼까요? 집에 오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 나는 더욱더 지치고네 문을 열자마자 잠이 들었다가 깨면 아무도 없어 좁은 욕조 속에 몸을 뉘었을 때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내게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여줬어 언젠가
저희가 이제 통역 현장을 다니다 보면 그냥 뭐 자원봉사로 하거나 그냥 도와주는 사람들처럼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떤 통역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수화통역 영역이 물론 이제 자원봉사라도 할 수 있겠지만 굉장한 책임감과 그런 역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나 이렇게 수화통역사를 보면 아, 수화통역사구나 이렇게 뭐 있는 그대로 알아봐 주시기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제가 지금 쭉 해온 것처럼 지치지 않고 제가 수어에 대한 마음과 농인에 대한 마음 꾸준히 계속 가지고 농인과 함께 하면서 그냥 평범한 수화통역사로 그냥 쭉 성장하고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있게 해줄 바다를 건널 거야 언젠가 먼 훗날엔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 바다로 갈 거라고 아무도 못 봤지만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 따라서 나는 영원히 갈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언어의 벽을 넘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꿈꾸는 수어통역사 주연 씨. 그녀의 아름다운 소통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